네, 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행복 초대석에 임경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임 박사님은 의학 영양학 박사님이십니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한의학과 또 이런 영양 쪽이 다 컴바인돼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는 처음이시라고 그러셨는데, 맞죠? 네, 한국에서는 최초 1호 박사고요. 네. 한의원에서도 함서아에서도 근무했었고, 또 기업에서도 롯데중앙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 다양한 이 경험이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을 접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제가 각각의 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먹거리인데 어떻게 먹느냐가 나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먹은 거, 또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먹어왔던 그 습관들이 결국에 지금의 나의 질병, 또 미래에 대한 나의 건강에 대한 지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암에 대해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식이요법에서 아마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암이 유방암이고요. 그렇죠. 남성분들의 암의 대표적인 암이 전립선 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암은 식이요법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부터 갈까요? 네네네. 네. 자, 유방암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걸리잖아요.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비해서 유방암 빈도가 미국에서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특히 동양인들, 치밀한 조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빈도가 발생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분들 접해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셨었고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40대 너무나 아름답고 젊고 그러신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유방암은 좀 식단하고 영양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네네. 자, 그러면 유방암을 자꾸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식단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통계나 논문에서 찾아보면요. 서구식의 식사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지방과 포화지방과 유지방 이렇게 우유와 관련된 그런 유제품들. 그리고 이제 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은 언제 내가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후에 고칠 수 있는 확률들도 굉장히 그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완치율이 높아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서구식 식단이라고 하지만 유방암을 내가 가능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됩니까? 유방암에 대해서는요. 아마 약보다 더 좋은 음식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 유방암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호르몬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트로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에스트로겐 그래서 호르몬 약을 투여를 하기도 하는데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그 약으로 또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이런 다른 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음식 중에서 이런 암도 예방하면서 그리고 이제 파이토 에스트로겐으로서 효과를 해줄 수 있는, 왜냐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 폐경이 되면은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줍니다. 확 이렇게 바닥으로 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빨개지고, 그리고 또 이제 골밀도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급속도로 이제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호르몬 테라피를 하게 되면은 이 유방암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누니콩이라고 있어요. 서목태라고도 하는데요. 서목태. 지누니콩이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봤을 때 진운마라탕고 해가지고 이 서목태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검은 콩입니다. 근데 이 콩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파이토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 효과를 주면서 암은 예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없을까? 이걸 많이 먹었을 때 문제는 없을까?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경기 전후에 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 지누니콩, 네, 이걸 많이 드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꼭 이렇게 지누니콩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함량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에 대해서는 좀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를 꼭 먹지 말아야 되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위를 먹어야 되느냐. 네. 보면은 소고기 중에서도 진짜 부위별로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마블링이 있게 된 그런 고기는 굉장히 비싸고요. 예, 그렇죠. 그냥 살코기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격 차이가 아마 4-5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살코기를 사시는 게 살코기. 단백질도 많고 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물성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을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일 채소는 뭐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요. 근데 과일 중에서도 베리류가 더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 망고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토마토라든가 뭐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항암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유방암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럴까요? 네. 남성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연세가 들면서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갱년기 에이지가 되면 전립선이 많이 와요. 네, 진짜로 그 여성분들만 갱년기가 있는가 하면 남성분들 반드시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그래요. 네. 근데 이 전립선을 우리가 통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40대에 40%, 50대에 50%, 60대에 60%, 나이에 비해서 비례해서 많아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근육이 우리가 이완이 되고 근데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방광이 됐던 전립선이 됐던 이게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통계적으로 이제 비례해서 오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간단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립선 암을 우리가 체크업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실 때 내가 만약에 한 50대 중반 이상이다 이랬을 때는 PSA 수치가 있어요. 이거는 전립선을 미리 혈액에서 우리가 체크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4 이상이다. 그랬었을 때는 빨리 이제 그 전문의를 만난다면은 유방암도 그렇고 전립선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은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 이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암 보험 드신 분들도 이렇게 뭐 혜택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은 미리미리 이제 체크업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전립선암도 뭐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에이지가 들어가면서 그냥 발생되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이 먹거리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타민 E,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파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요. 알카토코페롤하고 셀레늄의 수치가 낮으면 더 발생한다라는 그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바이타민 E나 토코페롤 수치가 낮은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양제 중에서도 또 칼슘을 또 너무 많이 드셔도 전립선 암의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루에 칼슘 섭취는 약 2000mg 정도만 드셔야 되는 건데요. 너무 오버도즈 하셔도 이 전립선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립선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일단은 역시 다른 암보다도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균형된 식사가 중요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전립선 암 하면은 꼭 드셔야 되는
야채가 하나 있는데요. 토마토입니다. 아, 토마토. 네. 토마토는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혈관에도 너무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요. 가열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올라가고요. 네. 이걸 오이를 만나면 더 올라가고요. 네. 여기 계란을 만나면 무려 5배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50대 이상의 남성분이시다. 이럴 때는 아침마다 네. 아침으로 항상 그 토달볶이라고 하는데 토마토, 달걀, 올리브를 넣고 볶아서 드시는 거.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드시면은 이 항산화를 5배 정도를 우리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건데요. 네네. 사실 뭐 토마토하고 네. 달걀, 계란하고 올리브 오일을 보통 이제 계란 우리가 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볶아서 네네. 그냥 드시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는 왜 체리 토마토라고 작은 게 있고 네, 그냥 큰 거 있잖아요. 네.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가능하면은 좀 오래 가열할수록.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좀 좋은 걸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그 애청자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산패될 수 있는 게 기름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견과류 좋다고 해서 아몬드 뭐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몬드도 어떻게 보면은 호두도 그렇고요. 이게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한번 이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자기네 스스로 이거 항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껍질을 벗기고 난 순간서부터는 굉장히 쉽게 변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한 달이 지났으면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올리브 오일로 뭐 이제 우리가 뭐 오일 필링이라고 해서 가글도 이제 좋거든요. 아침에 하시면은. 그런데 이렇게 내가 딱 맛을 봤을 때 약간 산패된 것 같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암을 일으키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뭐 오일은 맨날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고 냉장고에서 한국에서 주셨다고 들기름 막 이렇게 한 1년이 넘어도 네.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표기 같은 거 이게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냉장고 안에서 모든 음식이 한 달이 지났다 하면은 그냥 버리시는 게. 네. 그리고 신선한 오일,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 견과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 몸을 우리가 이제 뭐 장 봐가지고 와서 네. 야채도 다듬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신선도와 영양 성분들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신선하게 우리가 고를 때는 막 이것저것 따져서 크고 좋은 거 가지고 왔지만 그거를 그냥 하루 방치해 놓으면은 절반 이상도 우리가 중요한 성분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서 보관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야채도요. 그 우리가 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풍이라는 말도 하고 바람인데요. 네. 이런 찬바람을 갑자기 쏘이게 되면은 무도 바람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쿡하시든지 바로 이렇게 손질하셔가지고 냉동실에 냉장실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제가 토마토도 그때그때 좋은 걸로 많이 사지 마시고요. 네. 네, 특히나 견과류는 산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오일 같은 경우 네. 뭐 올리브 오일이든지 집에서 쓰시는 식용유들이 있으신데 네. 이런 네. 것들은 대부분 실온에 보관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네네. 네. 그런데 뭐 이게 냉장고에 뭐 한국에서 주신 거 뭐 참기름, 뭐 들기름. 근데 이것도 오래됐다고 보면은 빨리 그냥 버리시는 게 내 몸에 더 건강을 지키시는 일일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우리 임 박사님과 함께 전립선암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